It's DJ.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요, 22년식 테슬라 모델 3를 18,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2,300~4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똥값이 됐을까요? 허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에서 전부 매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2022년도에 테슬라 10만 대 그리고 폴스타 등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구매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혔었다가 작년 2024년도에 테슬라 10만 대 전부 다 매각하고 그리고 남은 전기 차량들도 처분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25년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자,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미 예견을 했었던 사유인데요. 전기차는 압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덜 나고 메인터넌스를 유지하는 게 편하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터넌스 장점 외에는 전부 단점이에요. 일단 너무나 높은 가격, 이게 첫 번째 큰 허들입니다. 예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이 보조금 지원을 축소시키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 가격이 워낙에 고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터리에 이슈가 있습니다. 화재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충전이 이 이상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봐야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5에서 18분 정도가 아이오닉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최대로 빠른 시간일 겁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량 수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일단 배터리를 내려야 되는 사고는 배터리를 내릴 수 있는 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만 가능하고 이 배터리 내리는 기구, 이 리프트가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별로 없어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배터리를 내려야 될 정도의 사고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수리 이후에도 말썽을 피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수리 비용 자체가 일단 배터리 내리면 기본 1,800에서 2,000원 깔고 갑니다. 국산차 기준이에요. 테슬라 얘네는 더 심합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부품을 차량 오너가 차량이랑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간다 해도 부품 자체를 외부로 판매하지 않아요. 지질 서비스 센터에서 고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어떤 차량인 줄 아십니까? 테슬라 아닙니다. 바로 중국의 BYD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차량이 싼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BYD의 U9 같은 경우는 하나로 약 3억원 정도의 슈퍼카 스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씨발, 솔직히 3천만원이라고 해도 중간에 바퀴 하나 빠질지 어떻게 알고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BYD가 전 세계 전기차 인도량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그러면 주도하고 선도하는 회사는 중국에서 나오는 차량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온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가진 IT 기업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부품을 다 수입해서 갖다 쓰고 있으면서도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량의 세팅값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테슬라, 정확하게는 테슬라 중에서도 오토파일럿, FSD 같은 IT 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하고 고도화를 하려는 거지 자동차 기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은 1도 없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내연기관 차량들이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이냐?
딱히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정책이 친환경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소라든지 아니면 물,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 등의 다른 바이오 연료로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동차에 한해서는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동차가 아닌 하늘로 날아다니는 UAM 또는 차세대 모빌리티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차량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 분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기차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도입된 게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라든지 플랫폼, 그리고 배터리, 모터, 감속기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친환경적인 정책, K-EV100 같은 이런 정책들을 추구하고 지향하겠지만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오퍼레이션을 실제 해보니 생각만큼 이윤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적자만 계속해서 내고 있죠.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전기차 충전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15분 기다리면 되지. 이런 말 하는 전기차 오너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신 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은 구매 집단이 가장 많은 쪽에 포커싱을 하고 개발과 모든 사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수 집단의 편의와 니즈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